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들을 어떻게 쉽게 읽는지랑 또 그 단어들의 뜻을 좀 재미있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 중에 일부를 옆에다가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읽히죠? 네, 위에 것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have, give, single, populism, trend까지 5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영어 읽는 방법의 기본 법칙으로는 읽히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요즘 뭐 배우고 있죠? 한 장 더 뒤로 가볼까요? 네, 요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수백 개, 수천 개 놓고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오늘은요, VE로 끝나거나, NGLE로 끝나거나, ISM 또 END로 끝나는 단어들을 어떻게 읽는지 좀 보고 대표 단어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제가 앞장에서 말했던 거 1, 2, 3, 4 딱 나와 있죠. 그죠? have, single, populism, trend까지 해서 4개. 요거 순서대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친절한 영어 교실 아시죠? 옆에 있는 7권의 책으로 저랑 같이 1권 영어 읽는 법부터 쭉 배우는 거 있는데 요거 평생 수강권 오늘까지만 판매하고 있고요. 이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VE로 끝나는 단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그걸 알아보기 전에 V 발음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V 발음 어떻게 합니까? V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한국식으로는요 V라고 하지만 영어식으로는요 V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V가 아니라 V라고 한다고요. 자, 역시나 이 V 발음을 할 때 먼저 배워야 되는 건 F 발음이에요. F 발음 어떻게 했죠? 민 입술에 윈 이 대시고 이게 F 발음입니다. 여기서 목소리 성대만 울려주시면, 그러니까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그게 V 발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V라고 하는 거 영어식으로 멋있게 V라고 해주시는 그 발음 가 바로 V 발음이 되겠고요. 우리 다른 거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영어 단어는요 2로 끝나는 단어가 참 많아요. 아마 2로 끝나는 단어 다 모아봐라 하면 수천 개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2로 끝날 때 이 발음은 안 해줘요. VE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V들이 있는데 VE 나올 때 이 발음은 안 해주고 그냥 V 발음 발음만 해줍니다. 자, 특히나 밑에 있는 단어 HA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뭐 처음에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가지다. 한국식으로 have라고 합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have 라고 하는데 여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 읽어보세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장모음 배웠으니까 HAVE A를 A라고 읽어야겠다. have 라고 읽을 겁니다. have 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이 have가 아니라 have가 됩니다. 그럼 우리 영어 배우다가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A랑 E가 인접해서 장모음처럼 읽혀야 되는데 왜 이거 have라고 읽힐까? 라는 의문 갖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제가 여기는 have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는 뭐 give, love 다 배워보겠지만 이 영어가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VE로 끝나는 단어들이 남아 있었는데 요 뒤에 있는 E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장모음 역할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HAV 한번 읽어볼까요? HAV는 어떻게 읽힐까요? 해, HA가 해라고 읽히고요. V는요? V라고 읽히는 거예요. 이 발음 안 나고. 그런 식으로 have처럼 읽히는 녀석이 많이 있어요.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 첫 번째 단어는요. gi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건 역시도 장모음을 배웠던 우리로서는 give라고 읽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give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거는 give예요. 우리 주변에서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 많이 듣습니까? give는 주는 거고요. take는 받는 겁니다. give and 그리고 take.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게. 야, 인간관계의 기본은 give and take야. 나만 계속해서 누구한테
기부를 할 수도 없고 또 나만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테이크 할 수도 없어. 그죠? 이런 얘기 합니까? 그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인간관계가 되지요. 그때 쓰는 기부인데요. give. 여기서 I는요. 그냥 E. 발음이 난 거예요. 왜요? VE로 끝나면 그죠? 특히 많이 이래요. 뭐 다른 단어들도 장모음을 안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지만 VE로 끝나는 경우는 다는 아니에요. VE로 끝나는 경우는 특히나 장모음을 안 만들고 쓰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 밑에 있는 얘가 또 다른 하나의 예인데요. LOVE 뭡니까? 우리 love라고 읽어요. 요거는 또 O 발음 역시도요. 가운데 있는 O 발음도 대표 발음인 아가 아니라 어라고 났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요. 그냥 외우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죠. 그렇지만 그 외우는 와중에 VE로 끝났구나. V 발음 내주면 된다. 그죠? 뒤에는 E 발음 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다, love. 우리 러브레터 쓴다. 할 때 쓰는 그 love가 바로 이 녀석이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live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live예요, live예요. live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live라고 많이 하셨겠죠. 왜냐면 앞에서 제가 give다 love라 했으니까 live라고 하셨을 텐데 네, live도 맞고 live도 맞아요. 다만 이 녀석은 live랑 live가 뜻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살아요라고 할다. 살다라고 할 때 쓰는 live는 live라고 쓰여요. live. 네, 요게 더 많이 쓰이죠. 근데요, 우리가 TV 보다 보면 뉴스 같은 거 볼 때 위에 live, live라고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가수들 노래하는 거 미리 녹음해 놓은 거 틀어놓고 이야기하는 건 립싱크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뜻이 다 있어요. 립이 입술이거든요. 입술을 싱크가 이제 동시에 뭔가 맞추는 걸 싱크라고 해요. 노래 소리랑 내 입술을 맞추는 게 립싱크예요. 그와 반대로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걸 라이브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저기 어떤 그 미사리 같은데 카페 가면 그 라이브 뮤직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생음악 살아있는이란 뜻이에요. 유튜브에도 라이브 같은 거 있습니다. 뭐예요? 실제로 방송 딱 켜놓고 살아있는 실제 요 소통하는 그 라이브도 있어요. 그래서 live를 읽힐 때도 있고 live를 읽힐 때도 있다. 요건 나중에 영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어차피 한번 다시 배울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단어요. live 뒤에 앞에 O가 붙어 있어요. O-L-I-V-E. 요건 어떻게 읽냐면 olive라고 읽어요. 우리 흔히 올리브 뭡니까? 지중해에 이제 그 나라들에서 나는 그 동그란 열매 있잖아요. 초록 색깔도 있고 검정 색깔로도 이제 염장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뭐 화장품 같은 거 파는 올리브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때도 쓸 수 있는 olive인데 역시나 V는 V 발음이 났습니다. 그죠?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첫 번째 단어가 곡선이에요. 곡선. 우리 길을 가다가 이렇게 꺾여 있는 길을 뭐라고 하죠? 커브길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핸들놀이, 커브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뭔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우리는 curve라고 합니다. 영어식으로요, curve. 한국말로 이제 보통 우리 커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C-U-R이니까 R 발음이 들어갑니다. curve 아니고 curve. 역시나 V-E로 끝났는데 그냥 V 발음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단어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은 요새는 인덕션이라는 거 많이 쓰는 데들 있죠.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다 인덕션 씁니다. 가스레인지 대신에 옛날 때는 이제 그 가스 밸브 칙 돌려가지고 불 따다다다다다다 푹 해서 가스레인지 썼습니다. 그때 이 가스 돌리는 거 요거 뭐라고 하죠? 가스 밸브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valve예요. valve. 그죠? 쉽습니다. valve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움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move라고 나와 있어요. 자, move는요. 어떻게 읽냐면 move라고 읽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 어찌 보면 O가 장모음처럼 보이니까 move라고 읽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move라고 읽히고요.
사람이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것, 여기서 이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move라고 합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단어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RE는 re라고 읽혔고요. CEI는 C라고 읽혔어요. 우리 종종 배우지만 C 뒤에 E나 I나 Y가 오면 C를 S 발음해줍니다. 그죠? 외우실 필요는 없고 receive가 돼요. 여러분 receive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테니스에서 누가 이렇게 서브 탁 넣었을 때 서브 리시브라고 합니다. 뭐 테니스도 있고요. 이 네트 걸어놓고 하는 거 뭐 탁구, 배드민턴 또 뭐 있습니까? 배구 이런 거 서브 누가 넣었을 때 서브 톡 받으면 receive라고 해요. 그죠? 그 받다라는 동사가 receive가 되겠고요. 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자, 우리 VE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VE의 마지막 장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E가 대체로 장모음을 발동하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CE, 뭐 DE에 비해서 VE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모음으로 읽히는 녀석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운전하다 drive. I 장모음으로 읽혔습니까? 운전하는 거. 우리 드라이브 좀 가자. 운전하다 drive. 아니면 밑에 어떤 걸 저축하다, 아끼다, 뭐 또 절약하다, 구하다 등 뜻이 많은 단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읽히냐면 save. save라고 읽히고 뭐 당장 save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쓰입니다. 뭐 은행 가면 세이브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VE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VE는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이게 앞에 있는 걸 장모음으로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VE 쓰면 뒤에 E 발음 안 내주고 그냥 V 발음만 해준다. 어떻게 해요? V 발음만 해준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요거 좀 보기에 좀 뭐랄까요? 좀 낯설어요. NGLE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안 배우면 사실은 조금 이거 읽기가 좀 곤란한데 사실 이제 이번 장에서 배울 게 NGLE랑 그냥 GLE 두 개 다 강의를 하려고 해요. 자, GLE는 어떻게 읽히느냐? 그게 먼저인데 GLE는 girl이라고 읽혀요. 다시 한번요. girl. 우리 뭐 글 할 때처럼 girl이라고 읽힙니다. GLE는 girl이 되겠고요. 그 앞에 n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n 발음은 어떻게 납니까? 네, 니은 발음. 금, 은, 동 할 때 이게 바로 n 발음입니다. 다만 GLE 앞에 오면 이 n이 동그라미, 이응처럼 바뀌어요. 은글처럼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애인 없거나 부인 없는 사람, 뭐 남편 없는 사람 뭐라고 하죠? 싱글이라고 합니다. 싱글, 그죠? 싱글족,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인도 안 만나요. 싱글, SI가 C 발음이 났고 N이 원래 니은인데 여기선 동그라미 발음이 나요. 이응 발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SIN이 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글 해서 우리 싱글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SINGLE가 있는데 GLE는 글 발음입니다. 근데 이제 NGLE가 나오면 N이 동그라미 이응 발음이 나기 때문에 싱글. 그래서 영어식으로 single이라고 발음이 났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좀 마저 설명드리면 아마 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1권에는요 다 영어 읽는 법만 강의해요. 1권 전체가. 그리고 뒤에 가면 영어 읽는 건 조금 어려운 거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2권부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어 그리고 뭐 문법들도 나와요. 뭐 단어 이렇게 배우고 또 뭐 문법, 품사. 우리 팔품사가 뭡니까? 뭐 그런 것들 나와요. 품사도 나오고 I am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자분들, 기초만 가르쳐요. 영어를 내가 배운 적이 없거나 아니면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걸 이제 7번까지 쭉 하면서 380개의 강의가 있어요. 380개가 사실 적지는 않지만 요거 뭐
벌써 몇 번씩 들으신 분들도 계실 만큼 아주 좋은 강의고 요만한 강의가 사실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생수강권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뒷장 볼까요? 평생수강권 뭐냐면 우리가 1년, 2년, 3년권을 팔고 있습니다. 1년권 44만 9천 원이에요. 3년권은 58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이 1년권 가격으로 평생 들으실 수 있는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들으실 수 있는 걸 판매합니다. 저희가 요게 가격이 한번 올랐죠. 작년보다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이왕 내가 영어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그러면 가장 체계적이고 잘 공부할 수 있는 건 이 친절한 영어 교실이고요. 사실 거면 이번 기회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장이요. 자, 우리 NGLE 배우고 있었죠. 자, 위에 있는 단어는 ANGLE예요. 자, A가 에 발음 나죠. 그 밑에 N의 받침 동그라미 하니까 앵이 됐고요. GLE는요, girl 됩니다. 그래서 angle 하면 카메라 앵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앵글은 어떤 각도를 뜻해요. 카메라 각도가 좋다. 카메라 앵글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앵글은 각도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요. 저라고 읽히죠. N은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jungle이라고 읽혀요. 자, 여러분 jungle 뭡니까? 정글? 저기 남미 같은 데 가면,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정글 있죠. 저기 막 남미 같은 데 가면 악어도 살고 동남아에도 악어 살죠. 나무 숲이 엄청나게 우거진 곳 정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요. jungle. 다음 장 볼까요? 네, NGLE로 끝나는 말들이 종종 또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죠? JI가 G니까 N은 동그라미 징, 뒤에 있는 거 girl 하니까 jingle입니다. 여러분 우리 캐롤 중에 징글벨 있죠?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요렇게도 있고 한국 노래는 뭐죠?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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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이런 겁니까? 징글벨 노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하면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이렇게 불러요. 그럼 징글벨이 뭘까요? 징글 맞습니까? 징글벨 하면 이 징글이 우리나라랑 외국 사람들이랑 나라마다 소리 듣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강아지 우리나라 어떻게 울죠? 멍멍 하고 짖습니다. 그죠? 어떻게 짖죠? 멍멍 짖습니다. 외국은 바와우 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고양이 소리 미야오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야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종이 딸랑딸랑 걸리는 소리를 우리는 딸랑 하지만 여기는 징글이라고 해요. 징글. 그래서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를 징글이라고 하고 여기 뒤에다가 벨만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롤 징글벨이 됩니다. 그 밑에는요. TRIANGLE가 나왔습니다. 요거 읽어보면 triangle이에요. 자, A부터 그러니까 앞에 TRI 빼고 ANGLE 앵글은요. 요건 각도. 아까 배웠잖아요. 이 try가 여러분 트리오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트리오? 세제 이름도 트리오 있지요. 우리 보통 두 명이 나와서 뭔가 하면 듀오라고 해요. 듀오. 세 명이 가수가 나오면 트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 개가 있는 걸 트리오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tree예요. triangle. 그러니까 triangle은 삼각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각 앵글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triangle. 저 어릴 때는 그런 거 했거든요. 가장 기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초등학교 때 이 캐스터네츠 뭔지 아세요? 쪽쪽쪽쪽쪽쪽쪽 소리 내는 거 캐스터네츠. 아니면 탬버린. 우리 노래방에서 쓰죠. 탬버린, 캐스터네츠 그다음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어요. 문방구 가면 팔았거든요. 세모나게 철이에요. 그거에서 치면 띵띵띵. 그때는 그게 왜 트라이앵글인지 몰랐죠. 트라이앵글이 세모를 나타내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앞으로 두 장 동안은요. 그냥 GLE만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이 A가 앞에 붙었으니까 이 A는 이 장모음 E 읽어주고요. GLE는
eagle 해서 합치면 eagle. eagle 뭐예요?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eagle 하면 독수리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대전의 한화 이글스로 복귀했어요. 그죠? 뭐 8년에 170억 계약인가요? 어마어마한 계약으로 돌아왔는데 그 독수리 그렇죠. 한화 이글스라고 하죠. 이글 독수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잠깐 졸리신 분들 잠 깨세요. 자, 이거는 외웁시다. 요거는 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죠? 유튜브 주인이 누굴까요?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1번 애플, 2번 아마존, 3번 구글. 네, 구글 거죠. 구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꽤 큰 기업이 있어요. 이 구글이 뭐냐면 그 여러분 google.com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전 세계에서 검색 가장 잘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 한국이랑 중국 정도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이 구글이에요.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있죠. 근데 이 네이버가 이만큼 있다가 점점 구글이랑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이 유튜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GOOGLE라고 써요. 구글. 구글 정도는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그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gargle이 처음에 나와 있는데 gargle 제가 처음에 여러분 글글 할 때 가글이라고 했는데 이 가글이 뭡니까? 우리 가글이는 아시죠? 양치할 수 없을 때 그 치약만 나는 애 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우리 가글이라고 합니다. gargle 이렇게 쓰고요. 글로 끝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여러분 전혀 아실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읽냐면 beagle이라고 읽어요. beagle. 여러분 비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베이글이라는 것도 있죠. 베이글은 이제 먹는 빵이고 동그랗게 생긴 빵이고 이 비글은 뭐냐면 강아지의 품종이에요. 내가 강아지의 품종까지 뭘 알아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비글이 강아지 중에서 정말 활동적이고 막 집에 풀어놓으면 난리치는 강아지들이 있죠. 이거 물고 막 계속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래서 사람한테도 비글 같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비글 같다, 뭐 비글미, 뭐 비글 부부, 비글 커플 뭐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왜냐? 엄청나게 활발하고 막 에너지 넘치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제 비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ISM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고요. 이 ISM으로 끝나는 단어도 실제로 100개도 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요거 알려드리려고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몇십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들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다가 몇 개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만 ISM으로 끝나는 단어 실제로 진짜 많다. 어떻게 읽히느냐? I니까 E, SM은 ZM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S가 S 발음이 아니라 지읒 발음이 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ism으로 끝나요. 예를 들자면 아래에 있는 거 볼게요. POPUL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걸 한국에서는 populis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ism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populism이에요. 원래 population 이게 이제 인구를 뜻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popul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ISM이 어떤 단어 뒤에 붙으면 무슨 어떤 주의가 돼요. 뭐 우리 어떤 주의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죠? 뭐 이런 어떤 주의들을 ism이라고 합니다. 뭐 아닌 녀석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주의가 뭐예요? 어떤 체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movement 그러니까 어떤 운동 같은 거 있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들 뒤에 ism이 꼭 붙습니다. 근데 ism이 다른 뜻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게 파퓰리즘은 뭡니까? 선거철 우리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총선 국회의원 선거 하지요.
그 국회의원 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체제를 선택하고 있죠?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택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나라의 국민들이 주인이잖아요. 다만 이 국민들이 모두가 다 나라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각 뭐 서울로 치면 뭐 어떤 구마다 뭐 구도 뭐 이런 마포갑, 마포을이 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 우리가 쫙쫙쫙쫙쫙 해놓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뭐 합니까? 싸움을 하죠. 그렇죠. 싸움을 하는데 원래 국회의 가장 큰 목적은 입법입니다. 입법.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는 곳은 행정부죠. 대통령.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판단하는 사법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총선 앞에서 사람들이 매번 이 얘기합니다. 아우 포퓰리즘 좀 쓰지 마. 포퓰리즘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포퓰리즘 뭡니까? 사람들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많은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뭐 한국말로 번역해 보자면 대중주의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은 그런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가 선거 당선되면 이거 해줄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금 깎아줄게요. 아니면 내가 복지 정책으로 돈 줄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뉴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ism 배워봤어요. 다음 장 볼까요? 자, ism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는요. racis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해요? racism. 자, 원래 race라고 하는 게 인종을 뜻하거든요. racism은요. 그러면 인종주의겠네요. 맞아요. 인종주의면 어떻습니까? 백인, 흑인, 황인. 그죠? 이렇게 인종주의 뭔가 차별 나타내는 거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 큰일입니다. 인종차별주의. 그걸 우리가 racism이라고 해요. 그 밑에 볼까요? 그 밑에는요. feminism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자, 페미니즘은 이제 뭐 한국에선 낯선 단어가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워낙 유명해졌고 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페미니즘이 뭔데요? 이건 여성주의예요. 자, 이 femin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게 그거랑 좀 비슷해요. 우리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남성, 여성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서류 같은 데 쓸 때는 MAIL, male이랑 FE로 시작해서 female이 있어요. male은 남성이고요. female은 여성입니다. 여성이즘 주의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뭐 그 성차별도 좀 받고 불평등도 많았잖아요. 초선시대 생각해 보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럽에서 중세시대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여성들이 권리를 찾자라고 일어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어떻습니까? 좀 말이 돼요? 좋습니다. 말이 되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투어리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투어, T-O-U-R. 투어 뭡니까? 여행 가고 뭐 그러는 것들을 투어라고 하죠. 뒤에 ism 붙었어요. 관광주의. 주의 조금 이상하죠. 관광주의는 아니고 이제 사실 투어리즘은 이제 관광업. 그러니까 관광하는 것을 tourism이라고 하고 어떻게 났어요? ism으로 역시나 끝났죠. 그 밑에 있는 단어요. 이건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읽는 걸 떠나서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매너리즘 뒤에 보통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나 매너리즘에 빠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너리즘이 뭔데요? 제가 밑에다가 매너리즘 써놓고 가로치고 타성이라고 써놨습니다. 타성. 여러분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수능 보기 좀 전에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04년 수능에 아마 타성에 젖는다가 국어 문제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언어에. 타성에 젖는 게 그런 거죠. 그냥 뭐 타성에 젖는다. 관성에 젖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뭐냐? 내가 그냥 그동안 해오던 그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냥 회사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내 생활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회사 갔다 집에 왔다. 공무원 갔다 왔다.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별로 재밌는 일도 없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가요. 1년 동안 뭐 했지 뒤돌아보면 한 게 없어요. 뭐
그냥 나는 나이만 들었네. 뭐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야, 나 진짜 매너리즘에 빠졌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새로운 게 없고 기존에 하던 방식들을 답습하면서 지낼 때 우린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매너리즘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배우는 거. 그죠? 여러분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좋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이 그 가장 좋은 예겠죠. 그렇지만 좋지 않게 맨날 시간만 때우고 안 좋은 거 같지 않은 수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브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요거 영어 강의 시작할 때 4, 5년 전쯤에는 그 유튜브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영상, 좋은 영상들을 더 많이 노출해주고 후원해주고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교육하고 좋은 영상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뒷전이 됐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튜브 어떻게든 더 인기 있고 사람들이 오래 볼 수 있는 영상, 자극적인 영상들이 더 잘 나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유튜브 이제 그 대표도 마음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도 엄청 많이 띄워주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각설하고 이 매너리즘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배우는 게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저랑 같이 여기까지 수업 들으신 분들도 새로운 거 들으시면서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 모르던 거 새로운 거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기분 되게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요새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사 가면서 피아노를 이제 어머니 집에 남겨놓고 가는데 어머니가 그 피아노 막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거 배우면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요. 또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있는 것도 뭐 간단히만 하면 첫 번째 단어는 모더니즘입니다. ISM이 ism이라고 끝나는 것만 아시면 돼요. modernism이라고 읽는데 우리가 보통 모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디자인 되게 모던하다. 모던하다 뭡니까? 모던하다, 세련되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역시도요. 사실 한국말로 번역은 잘 안 하죠. 저 그림이 모더니즘 사조를 가지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뭐 이제 우리가 보기엔 현대적이다, 현대주의적이다. 뭐 개인의 뭐 감정과 표현과 다양한 형식을 추구하는 그런 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요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모던하다라는 게 세련되고 현대적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밑에요. 리얼리즘이라고 있어요. 리얼리즘. 자, 리얼이 뭡니까 여러분? 리얼 버라이어티 쇼 이런 거 얘기하죠. 리얼이 이제 사실이에요. 그럼 리얼리즘은 뭡니까? 사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무언가 예술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을 하는 거 리얼리즘 되겠고요. 그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이 이제 ISM 이즘의 마지막인데 자본주의랑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본주의의 짝꿍은 뭐죠?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자본주의가 뭐냐면 capitalism이에요. 캐피탈. 여러분 우리 캐피탈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 뭔가 돈 빌려주는데 나쁜데 아니야? 자본이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이거 말만 놓고 보면 어때요? 돈을 각자 소유하고 그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구조가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로 치면 뭐 지금으로 쳐도 뭐 우리 삼성, LG, 그죠? SK,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캐피탈, 자본이랑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자본이 일하게 만든 데가 이제 자본주의. 반대로 야 그런 자본 용납 못해. 우리 같이 모두가 동등하게 소유. 결국 근데 모두가 공동하게 소유 못했죠.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만 공산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즘이라고 해요. 커뮤니즘 할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커뮤니가 우리 여러분 커뮤니티 들어보셨어요? 커뮤니티. 아파트에 가면 커뮤니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커뮤니즘. 그러니까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를 소유하는 주의. 그죠?
그 자본가들 다 땡땡땡땡 날리고 그죠? 이거 국가가 소유해서 너네 다 나눠줄게 다다다다 해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경제가 굴러가는 거 공산주의라고 하죠. 커뮤니즘이에요.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오늘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 END로 끝나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다만 이 END는 쉬워요. 왜요? 예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끝나는 단어들 대부분 예외를 배웠었는데 이거 예외가 아닙니다. END 어떻게 읽어요? end라고 읽히고요. 그냥 end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읽기도 쉽습니다. END 원래 end가 무슨 뜻입니까? 끝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end, 끝이요. 영화 끝날 때 END 하고 올라가잖아요. end, 끝났다. 그죠? END 끝이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에 여러분께 좀 우리 한국말 쓰는데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두 단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는요. trend예요. 읽으면 trend에서 tren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trend. 이 트렌드라는 말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 트렌드가 뭡니까? 트렌드. 네, 제가 밑에서 써놨죠? 트렌드는 트렌드다. 아니면 추세. 뭐 내지는 동향. 뭐 요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렌드가 뭐냐면 그 유행 같은 거 있죠. 요즘 트렌드가 뭐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요새 젊은 친구들 트렌드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옛날 때는 바지가 저는 여전히 이제 바지가 좀 타이트한 바지를 입는 걸 선호합니다. 뭐 완전히 타이트는 아니어도 꽤 타이트한. 근데 요새 친구들은 펑퍼짐한 바지 입습니다. 그런 게 요새 트렌드예요. 유행이죠. 유행 내지는 어떤 시조, 그죠? 시류, 추세, 동향과 같은 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우리 매해 시작될 때 보면 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있죠? 그분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4, 뭐 트렌드 코리아 2023 이런 책을 매해 내요. 저 회사 다닐 때 보면 회사에서 그런 거 사서 읽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뭐 아마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버셨을 거죠. 겠죠?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이 예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대학생 때쯤에 그런 책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트렌드 코리아 뭡니까? 2023년, 2024년에 한국은 어떤 트렌드가 이끌 것이냐. 그래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요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아시면 되게 유식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유식해 보이는 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blend라고 해서 blend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블렌드 내지는 뒤에 ing 붙여서 블렌딩이라고 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blend 내지는 blending? 요거 뭐냐면 blend가 어떤 걸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뭐 어떤 걸 먹는데 이 원두가 블렌디드라고 써 있어요. 블렌디드가 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거의 원두를 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요새 카페들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원두 1번, 원두 2번, 뭐 원두 1번 고소해요. 원두 2번 산미가 있어요. 이런 게 써 있거든요. 둘 다 이제 블렌드를 한 거예요. 다른 비율로 블렌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원두를 뭐 3대 3대 2, 뭐 우리 설탕, 프림, 커피 이거 뭐 1대 1대 2 뭐 이렇게 섞는 것처럼 탕탕탕 섞는 걸 블렌드라고 합니다. 와인도 블렌드 할 수 있겠죠? 그죠? 와인도 그 실제로 하나의 품종, 하나의 원산지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섞어요. 섞어서 일정한 맛을 내세게 할 수 있는 걸 블렌드 한다고 해요. 또 양주도 블렌드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양주도 하나의 그 품종, 하나의 오크통, 하나의 공식에서만 뽑아내서 파는 양주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싱글 몰트라고 하거든요. 싱글. 아까 배웠죠? 싱글. 하나의 이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예를 들면 양주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뭡니까? 발렌타인. 그죠? 발렌타인 뭐 조니 워커 이런 대부분의 양주들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블렌드 시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트렌드 블렌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send, send 보내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핸드폰이나 이메일 같은 거 영어 버전으로 하면 send 보내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친구는 우리 영어로 friend라고 합니다. friend. 근데 요거 스펠링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FRI인데 여기서 I가 소리가 안 나요. 발음이 안 납니다. 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는 영어로 friend라고 합니다. FRIEND friend 친구 좋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거 두 개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WEEK 하면 week 뒤에 and가 붙었어요. WEEK는 week라고 하고 이 week는요. 한 주를 뜻합니다. 1주, 2주, 3월 첫째 주, 둘째 주 하는 그 주가 바로 week가 되겠고 뒤에 붙어 있는 end는 끝이에요. 끝. 아까 배웠죠. 그래서 끝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한 주의 끝,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가 영어로 weekend라고 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high-end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런 거 보통 요럴 때 쓰죠. 우리가 뭐 어떤 걸 삽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요. 현대자동차의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가 뭐가 있죠? 옛날 땐 사실은 에쿠스랑 그랜저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바뀌었죠. 제네시스. 새로운 브랜드가 나온 거예요. 아예 현대자동차에 H마크도 없어요. 그냥 제네시스라고 나왔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도요타가 자기네 마크 없애고 렉서스, L자 써 있는 거 있죠. 이 렉서스를 내서 성공을 했어요. 그것처럼 현대도 제네시스를 냈죠. 처음에 제네시스 나왔을 때 현대차를 누가 그 돈 주고 사라고 했는데 엄청 잘 팔렸죠. 한국에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고급의, 그러니까 이게 하이엔드부터 뭐 예를 들면 사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최상급, 뭐 중급, 하급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하고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네시스 같은 건 하이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랜저 내지 이제 소나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메인 스트림이라고 해요. 메인 스트림.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뭐 아반떼 같은 것들, 누구나 이제 좀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입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엔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가장 높은 건 하이엔드, 가장 아래는 엔트리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장이고요. 뭐 오늘 마지막이 되겠고 요건 두 개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end로 끝납니다. 다만 이제 위에 있는 건 spend, 나중에 배울 단어예요. 요건 이제 초급 좀 지날 때쯤 배워요. 어떤 거 자원 같은 거 돈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써요, 자원을 써요, 돈을 써요. spend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엄청 긴 거는요. recommend라고 해서 추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추천서를 써줘요. 이런 추천보다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 음식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갈만한 데 추천해 주세요. 추천 많이 쓰죠. 그때 recommend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직 모르셔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뭐 해봤죠? 처음에 VE 배웠죠. 그리고 single 할 때 NGLE 배웠어요. 그리고 뭐 우리 populism, communism, 뭐 capitalism 했던 ism 배웠고 마지막으로 END, end까지 배우면서 trend, 블라인드 이런 단어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죠? 제가 요새 요거 강의자를 만들면서 이런 거 좀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단어로 끝나는 것들 찾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여러분께서 이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힘들었던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싹 씻겼을 것 같고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다. 뭐 요거 한마디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